장르한 토론회 오늘 25만 원 과연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거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는 토론을 두 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너무 거창하게 여야 두 분을 모시는 게 가장 뭐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또 의원님들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두 분을 저희가 모시다 보니 이렇게 오늘 구도가 좀 짜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을 왜 못 모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저희 능력 부족이에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5만 원 찬성 입장이시고요. 네. 네. 그 전에 한마디 해도 돼요? 그 전에 한마디 하셔야죠. 네.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 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서울 전당대. 최고위원 전당대회. 그거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나중에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혹시 쭉- 또 끝까지 안 들으실까? 아니 이게 호감도를 쭉 끌어올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알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오시면 더 좋았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그래도 먼저 한번 오늘 뜬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이시군요. 네, 그렇죠. 자, 급하기 때문에 예. 이현주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가장 정상적인 정당의 대표 허은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 그거 좀 밀고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죠. 저희가 비례대표도 위성정당 없이 예, 했던 유일한 정당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정책이라던가 여러 네. 가지 발언, 뭐 불참이든 네. 참석이든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도 사실 불참하고 싶었는데 장르만 여의도에서 네. 부탁하시는 거고 저는 혼자 오는 줄 알고 네. 승낙을 하고 그래요? 출연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가장 지금 시급한 마음을 갖고 계신 오늘 얼마나 공격을 하실까 저를 그죠? 좋습니다. 아니, 뭐 당선이 특별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이 사안은 네. 이게 공격보다도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 그렇죠. 네, 하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25만 원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또 나름 공적들이 또 그동안 있잖아요. 그 중에 경제 관련해서 TMF 사태 네. 이 관련해서 또 두 분이 뭐 하나씩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홍보 차원에서 하나씩만 듣고 본격적인 25만 원 토론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사태 8월 5일인가요? 우리 저 허은하 대표님이 네네. 5일에 아마 저 피해자들 만나셨고 8월 1일. 네. 8월 1일에 만나셨죠? 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저희 이제 중기부 그러니까 저 산자 중기위. 네. 제가 산자 중기위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부 이제 관계자 이렇게 같이 오라고 출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사들 판매사 피해액이 커요. 피해액이 엄청나죠. 뭐 지금 이제 추산으로는 뭐 1조 넘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사들 이제 피해 판매사들 모시고 우리가 그 간담회를 했죠. 이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네. 과정에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일단은 크게 보면 사기 피해잖아요. 네. 사기 피해. 근데 이제 이 사기 피해에 저희가 그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적발을 한 게 이 사기 피해에 정부의 보증 책임이 있어요. 정부의 보증 책임이 네, 네. 그래서 왜 있죠? 정부가 특히 이제 중기부뿐만이 아니고 네. 농축산부, 네. 그다음에 해수부, 그다음에 지자체 네. 이런 데서요. 그 예를 들면 중기부 같은 경우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네. 소상공인들 팀원 입점을 지원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음. 입점 지원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 지원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점을 한 이제 상인들이 네. 어떻게 보면 정부를 믿고 한 거죠. 신뢰를 하고 투자하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잘은 안 보일 것 잘 안 같긴 한데요. 보이시지만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떤 내용인지 맞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좀 여기 설명을 이제 입점 지원 공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맨 밑에 유통센터에 가고 정부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제 입점을 할 때 정부가 이제 이게 중간에 중개를 하고 지원을 한다. 예산도 지원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상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정부 책임이 있다. 아, 그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될 거예요. 소송 가면.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러면 그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걸로. 뭐 확정이 다는 됐어요? 아니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 공동 책임 인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네. 알아보고 그리고 계시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이미 2022년부터 보면 정부가 이제 이런 거 입점을 할 때 사실 입점 지원을 할 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거 입점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같이 이런 거래를 할 만한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원을 이거를 심사를 할 때 이 경영 상태나 이런 거 전혀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팀원하고 위메프에 대해서 네. 이미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 계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자본 잠식 상태다. 이런 게 네, 나와 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감사 보고서에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감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지적을 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거 보이실 네. 거야.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네. 문제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다 이거 봤을 거예요. 이거. 네네. 근데 그 팀원 입점 뭐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팀원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뭐 여기 있네. 경영 상태는 안 좋지만 큰 회사잖아요. 그 큰 회사의 판매사들이 입점할 때 판매사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팀원을 뭐 지원한다는 거예요? 팀원을 우리가 보증할 테니 판매사들 맘 놓고 입점하세요.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내용이? 아니 여기 네. 이게 팀원 입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네. 판매사들 보고 팀원에 입점하라고 네.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요 내용은 중소기업 뭐냐면 유통센터에서 예. 같이 예.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 네. 이렇게 요거는 나와 이제 있다니까. 그 판매사들이 사실 그런 큰 플랫폼에 입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입점을 할 때 정부가 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하시라는 같이 거잖아요. 하라는 거지. 그래서 네. 그 요렇게 그 온라인 홈페이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게-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정부 책임에 뭘로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냥 아니죠. 저는 요것만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니 공고를 내는데 네. 정부가 이렇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공고를 내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 책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이, 우리 그럼 위원님 공고를 판단이시고요. 내는데 정부가 같이 하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판매사들이 하는데 아니 정부가 같이 공고 내서 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사기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적어도 중간에 자기가 결제를 갖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음하고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제가 나는데 원래는 자기가 판매사가 바로 결제되면 바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이 판매사가 나가고 하면 근데 그렇잖아요. 기존 다른 업체들도 이제 좀 차이가 갭이 생기긴 하죠. 아니 근데 원래는 네. 내가 물건을 팔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이 나가면 내가 물건이 나갔으니까 네. 그 돈을 바로 내가 받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이 구조는 뭐냐면 팀원이나 위메프가 내 물건 나갔는데 팀원이나 위메프가 바로 받고 네. 그것을 한 2달 있다가 나는 한참 있다가 받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사실은 팀원이나 위메프한테 한 2달 정도 돈을 빌려주는 셈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건.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신용거래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이 중간에 엉뚱한 데 없어지는 쓰인 거지. 네. 그러면 이 돈이 떼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그렇죠. 거래 자체에 네. 정부가 끼어 있는데 네. 아무도 그런 의심 안 하지. 정부의 책임을 이제 좀 강력하게 물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른바 TMF 건 관련해서는 뭐 정부하고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다라는 네.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4월에 이미 경제지에서는 위기 네, 신호가 네,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공시를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TMF 사태에 숨겨진 네.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해피머니 피해자들이시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해피머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간담회를 피머니는 했죠. 상품권 같은 거죠? 상품권 같은 네. 거죠. 상품권으로 여러 가지 합니다. 뭐 네. 줄넘기 대회하고 상으로 1등상으로 해피머니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해피머니를 모아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또 헌혈하게 되면 헌혈 기념품으로 상품권으로 해피머니를 받기도 지급하고. 하고 또 이제 또 게임 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해피머니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화상품권 뭐 이렇게. 그쵸. 네. 그게 5천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사실 뭐 몇 천만 원까지 지금 손해를 보신 건데 손에 액이 작다라고 느껴지니까 이 개미주주들처럼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 직접 찾아와 네. 주셨고 네. 특히 이 청소년들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좀 들었고 어떻게 네. 이걸 전액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목소리 내고 있고 또 걱정하시는 게 이 해피머니 대표가 도망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예. 그 대표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는 구체적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뭐 정무위 간사든 정무위 위원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정산기일이 네. 이미 빠르면 6일 날 도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돈을 받을 길은 없는데 이 판매사들 같은 경우는 네. 정산기일이 이미 도래를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또는 다른 판매사들한테 자기가 돈을 일단은 어쨌든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를 갚지를 못하면 이 사람들은 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줄도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일 날 간담회를 하고 보니까 상황이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상황 네, 네, 그때 네. 중기부 국장이 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산기일을 일단은 급하니까 일단 연장을 해라. 정산 기일 연장을 예, 해라. 예. 네. 그래서 판매사들의 정산기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긴급 자금을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대출하는 그 이제 실무적인 그게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이번 주 안에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그 안에 전부 다 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그 대출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정산기일을 그 연장을 다 해줘야 된다 이거를. 판매사들이 어디에 정산해줘야 될 거 그 기일을 늦춰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네. 일단은 됐고 네. 근데 정산기일 연장을 일단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불은 끈 거죠. 네네네. 그러나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건 해결 해결이 안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집단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불가피한 상황인 네. 것 같고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봤을 되고. 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사기친 분들이 네. 중대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중대 범죄도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네. 이게 제가 3대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유독 사기가 좀 처벌이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나서 그냥 좀 벌금 몇 푼 내고 네. 아니면 며칠 들어갔다 나와서 맞아요.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네. 유도하는 거지. 그게. 그리고 해피머니도 사실은 네. 따지고 보면 오늘 이게 이것도 주제는 네. 그러게요. 네, 네. 아니 근데 워낙 네. 중요하니까 중요한 문제긴 이것만 하죠. 좀 네. 말씀드리면 이 해피머니도 따지고 보면 이 돈을 빌린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현금 깡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상품권 같은 것을 남발을 하면서 실제로는 결제 이 상품권을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해놓고는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나중에 쓸 수 있게 한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돈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다 여러 가지 이제 수법을 써가지고 네.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불특정 다수들한테. 네. 돈을 빌려서 자기들이 돈을 쓴 거죠. 필요한 그죠? 데다가 쓰고. 그럼 이게 금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식은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한테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정무위에서 아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금융이다 이게 본질이 그래서 이게 금융인데 이걸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왔나 네, 보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 금융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간 모양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 금융으로 보고 이건 사실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자, 하여튼 요 문제는 두 분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처리하는데 많이 힘을 좀 쏟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실생활이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그 전국민 25만 원 요거를 일단 찬성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시니까 찬성한 이유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럼 반대 이유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금 급하게라도 지급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뭐 지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민생 예.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인데요. 네. 지금 워낙 경제가 이제 침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민생 응급 조치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꼭 25만 원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종의 이런 민생 지원 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워낙 지금 침체 상황이고 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지급을 해서 네. 이제 이 민생 그러니까 민생 경제에 돈이 좀 풀리도록 네, 해서 네. 응급적으로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응급 상황이다. 경제 응급 상황에 응급 조치가 25만 원 요 민생 지원으로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정도 이제 주장하시는 사실은 거죠. 뭐 예. 이거 한 번 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생산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크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25만 원은 왜 25만 원이에요? 저는 뭐 이거는요 25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성장 경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잠재 성장 경로선의 이제 GDP에서 지금 이 선을 넘으려면 한 20조 정도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20조 이게 아마 한 13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20조 정도를 넘어가면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여쭤본 이유는 왜 그 뭐 의대 정원은 1,500명에서 1,500이냐 2,000이냐 뭐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제 묻잖아요. 네. 왜 2,000에 이걸 맞춰야 되는 거냐 등등등. 네. 그러니까 이제 25만 원도 그러니까 어떤 뭐 근거 예를 들면 한 20만 원까지 하면 이거는 사실상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조금 덜한데 3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아마 있으니 제가 알기로는 한 저- 35만 원 정도 예.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그 30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네, 30한 5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5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니겠냐라고 아마 네. 정하신 근데 뭐 것 이거는 같고. 이제 국회에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가 가능한 그거겠죠. 정확히 25만 원 딱 땡은 아니고 네, 26만 원, 뭐 24만 그거는 원 될 뭐 수도 어느 있으나 정도 가능할 알겠습니다. 걸로 봅니다. 네. 반대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빚을 좀 떠안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정당 같은 경우는 10년 뒤, 20년 뒤를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네. 어떠한 정책을 하는 것이 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사하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하다, 응급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명확하게 해야지 잘못된 수술을 하면 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아까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 말씀도 하셨지만 한 번 해봤어요. 했을 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좀 많은 수가 그 혜택을 받질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입장은 네. 세 가지의 기준 같아요. 미래 세대를 생각했느냐, 그러한 원칙에 입각했느냐, 그래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준이 명확했느냐. 네. 근데 그것에 저는 반한다. 저도 똑같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막무가내로 했던 거랑 다른 게 뭐냐.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추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지금이 응급한 상황이라는 거에는 혹시 공감은 하세요? 지금이 경제가 굉장히 긴급하다, 응급하다. 경제가 어렵죠. 네. 살기 힘들죠. 네. 예. 그래서 뭐 의대 증원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재정 확대 정책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가 이제 응급하다, 그죠? 경제가 침체돼 있고 응급하다. 일단 그 전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재정이 어려울 때 쓰는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맞냐?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경제를 방임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도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가시가 차일 수도 있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래도 경제가 어려울 때 대개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네. 한다고 봐요. 그러면 국가가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우리 원론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이 네. 있어요.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고 네. 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돈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쏘는 거죠, 뭐. 예산을 네. 통해서 이제 네.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19 사태 때 썼던 이제 재난지원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재정 정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2차 추경을 했었죠. 22년도 5월 달에요. 그때 했던 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 2차 추경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재정 정책인 거고 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양쪽을 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재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써가지고 그때 풀었던 돈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후유증으로 거 좀 오고 아닙니까? 있죠. 그건 좀 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예. 써서.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썼던 그 이제 말하자면 풀었던 돈들이 이제는 고갈돼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수출 기업들은 잘 되잖아요. 일단 가장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예산을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 지역 화폐로 쓰고 그것을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쓰도록 돼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거는 물가에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화폐로 쓰고 4개월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네. 주로 많이 도움이 될 쓰도록 것이다. 이제 타겟팅이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제한적으로 쓴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전 국민에게 저도 받을 겁니다. 아마 저희 가족이 셋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75만 원을 뭐냐면 받게 거의 되는 4명입니다. 것인데. 네. 아니, 아. 5명. 예. 네, 일단 뭐냐면 재정 정책 확대 재정 네. 정책이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미국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나라도 정작 윤석열 정부도 네. 22년 5월달에 했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이런 원론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 이제 네. 전 정부든 지금의 네, 정부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지난 2일에 지금 여당 단독으로 벌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 25만 원을. 우리는 지금 그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추계 자체가 너무 날림 추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기준에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이냐. 만약에 사실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잘 된 데는 잘 되고 네네. 침체되어 있는 건 침체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가
타국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월급이 오르면 뭐 합니까? 네. 물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사는데 다 끝나.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주머니 돈이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가 좀 힘들다. 그럼 자영업자를 도와주겠다 하면은 뭐 선별적 지원도 됐을 텐데 왜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13조에서 한 18조 정도가 그냥 쓰이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돈이 쓰일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말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국민이 지금 1인당 얼마씩 국민한테 돈 뿌려주기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으로 네네. 다수의 힘으로 그 법안을 통과시켰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 혹시 그 효과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그 투입을 14조 원을 했는데 네. 30조 수준인 4조 원만 효과를 봤다라는 KDI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14조를 썼는데도 4조 원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다. 효과는 4조 원 정도였다. 네. 그렇다면 그냥 버려진 돈이 된 것 그렇죠. 같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다음엔 다르게 해야죠. 그거는 네네. 또 이제 보면 뭐 어쨌든 24년도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는 또 빈곤과 소득 불평등 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이런 코로나 보고서도 지원금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네. 추경호 부총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22년도에 추경 브리핑을 하면서요. 이미 그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이제 재정 자금 투입은 이거는 이제 재정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전 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건 제가 갖고 왔는데 네. 또 뭘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이전 이게 보이시나요? 예, 뭐 한번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이네요. 네네. 잘 안 네, 보이죠? 가만히만 들고 계시면 저희가 카메라 맞추겠습니다. 네, 여기 그냥. 네,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을 소유하는 거다. 이전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 본인이 이제 하신 얘기예요. 이전 지출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것. 어디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돈 찍어내는 게 아니고 정부 돈이 어쨌든 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물가에 큰 영향을 이거를 미치는 건 말하는 아니다. 거죠. 네. 전체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그 물가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게 뭐냐면 네.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랑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네. 코로나 때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뭐 그건 너무 심하게 풀어가지고 사실 통화 정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바람에 네. 다른 나라들이 불만이 많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전 지출이었는데 그 경우는 근데 너무 많이 해갖고 조금 네.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미국도 금리를 많이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많이 낮추고 있고요. 그죠?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물가가 낮아져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심지어 최근에는 통화정책마저도 물가는 오르는데도 금리를 낮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은 물론이고 그만큼 경기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냐.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고전적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높은데 통화정책에서 네. 긴축을 한다는 긴축이 아니라 확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고전적 경제학에서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통화정책마저도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제가 아까 이전 지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영향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향성은 뭐냐 하면 네. 고전적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가와 어떤 금리 내지는 심지어 재정은 물론이고 통화 정책마저도 물가하고의 상관관계가 고전적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단순한 수요 공급의 법칙하고는 꼭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옛날 얘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네. 하면 그걸 너무 그렇게 신봉할 필요는 없다. 신봉할 필요는 무조건 없다라는 돈 푼다고 말씀을. 물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건 좀 과거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야기다. 일단 제가 그냥 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물가에 미친 없다라는 영향이 것을 좀 말씀을 덜할 드리고 것이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 수요 측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또 것은 준비하신 게 많아요 오늘. 아니 왜냐면 요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요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소득이 막 높아져가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막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전형적인 네.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물건이 부족한 거죠. 그럼 물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겠죠. 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현재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냐면 전쟁 그다음에 공급망 부족 때문이죠. 그죠? 뭐 패권 경쟁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네. 보호무역이 일어나니까 네.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 전 세계가 지금 공급망 부족이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뭐 식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좀 부작용이 생기면서 물가가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공급 분야에서의 문제 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수요 측면에서 네네네. 초과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초과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상황이 있는 아니다? 물가 올라가는 거는 생산 그러니까 공급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한국의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초과 수요로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지금은 공급이 그 상황 부족해서 아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 그 얘기가 맞지가 않아요. 네. 우리 그죠? 이제 물가 관련해서 우리 허은하 대표님 이해가 말씀 좀 가시죠? 이제 공급이 들어볼게요. 예,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네.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니, 예를 아니. 들어서 쌀이라던가 네. 사과라던가 네. 과일 부분이 저희가 공급이 지금 부족한가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네, 일단 말씀 한번 미국보다도 들어볼게요. 네. 예, 한 3배 정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들은 제가 네. 그래서 나라가 정부가 무엇을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원님, 저기- 시스템을 네, 바꿔나가야 먼저 되는 좀 거가 있는 들어볼게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아까 이전 지출 자체도 추경호 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저 얘기는 선택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지출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이현주 의원도 20년에 21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당장의 어떤 푼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네.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좀 시기가 좀 다른.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네. 전 국민 왜 25만 원이냐에 대한 얘기에서는 네, 저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적 네. 지원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선택적 지원이라는 거라도 들고 왔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왜 25만 원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했었어야 여전히 된다는 그건, 얘기고요. 네,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가 이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네.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는 다 있는데 아니 그게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고전적 경제학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씀 마무리 어떻게 말씀 괜찮으셨어요? 마무리 하시고 네, 지금 이제 이 기준을 말씀해 네. 주시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 증발로 인해 가지고 이 재화나 서비스의 양보다 돈의 양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네. 당연히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물가가 상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25만 원을 정부에서 뿌리는 것 그것은 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이든 네. 어쨌든 통화량 증가든 결국은 이제 돈에 꼬리표 달린 것도 아니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뿌린 만큼.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지 네. 유통의 문제든 아니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한번 아니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따져봐야 오르는 건 된다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물가에 대한 문제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있는 네. 특히 이제 이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어 쌀 저희 남아서 막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예, 얘기하는 예를 거는 들면. 어떤 특정 작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네.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과 공급망 위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패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 시대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공급망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네. 이 세계화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네.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밀이라든가 이런 공급망들이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모든 거에 이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 미치고 네.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영향을 네. 미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공급 측면의 원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작물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보았을 때 우리가 수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많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정말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초과 수요가 일어나서 네. 막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물가가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쟁과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문제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쪽은 뭡니까? 수요는 사실은 부족해요. 침체잖아요. 그죠? 수요는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침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수요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물가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래서 소득은 별로 높지도 않은데 소득이 별로 높지도 않고 가처분 소득이 높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가난한데 그런데 물가는 높고 그러면서 침체는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갭을 그래서, 정부 그렇죠. 지원금으로 좀 메꿔야 바로 그런 된다.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네.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네. 비싼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가 식량이 전부 다 비싸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도 비싸고 그래서 비싼 물건 팔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살 사람은 없다면 와서 먹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래도 네. 그럼 만약에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경우는 장기 공황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래서 좋은데 그것을 그러면 좁혀줘야 돼요. 전 국민의 한 50% 70%할 수도 있는데 왜 모두에게 가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보세요. 이거는 재정 확대 정책인 거예요. 네. 확대 재정 정책이지 네. 누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정 확대 네. 정책이 이전 지출을 그냥 해서 이것을 확대 재정을 해서 그냥 이 속에서 가처분 소득 전체를 늘려주면서 네. 여기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다 치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여전히 강남에서는 초고가 아파트들 뭐 100억 200억 한 애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즉 그 얘기는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25만
원을 1인당 모두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돈을 줘서 네. 그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네. 그 돈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 네. 이전 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게 하자. 그래서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은 4개월 이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개월 이내 안 쓰면 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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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지역 화폐니까 민생에 쓰도록 돼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안에서 서큘레이션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그 사람의 소득으로 끝나자라는 게 아니라 이 민생에 쓰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돈이 돌도록 하자라는 그래서 것이고. 부족한 분들은 그 예를 들어 25가 아니라 35를 받으면 더 좋은 곳 더 잘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에. 돈을 예를 네네. 들어서 만약에 줬는데 네. 안 쓰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쓰겠죠. 그죠? 받으면. 네, 네네. 아니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여기 쓰도록 해서 이 돈이 부족한 이 소득들이 수요를 창출하자는 거죠. 네. 일종의. 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케인즈안에서 네. 그 어떤 수요를 창출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요. 이 상태에서 장기 공황으로 가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네. 침체는 계속되고 그 다음에 공급은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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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 개입 안 하면 놔두면 장기 공황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확대 재정을 통해서 돈을 쓰게끔 하자. 네.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그러면 일부한테 주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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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얼만큼을 누구한테 일부한테 주면 어떻게 효과가 가? 이건 더 복잡한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해진다. 네. 그렇게 하면 네. 복잡해지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기 그래서 때문에 뭐냐면 제가 이게 저도 좀 예, 좀, 발언할 수 예, 있는 시간을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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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요것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네. 아마 이 의원님도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아니요 같은 그렇게 반론을 생각하지 한다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제가 만약에 이것을요 예를 들어서 복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고 끝난다. 이 사람한테 주고 끝난다. 그러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돈을 그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줘서 그 사람의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 거쳐서 이 돈이 이 경제 속에서 돌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그 복지로 30만 원 주나 그런 이렇게 거죠. 25만 원 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세우는- 말씀 아니죠. 이건 다른 네, 거죠. 네, 네. 예, 아까 가야 될 말씀드린 시간이 다 것처럼 되는데 제가 발언을 민생에서 좀 하고 싶은데 네. 자영업자들이 시간이 조금 아까 우리 허나 대표님이 화폐 좀 지역 화폐로 쓰게끔 하자라는 네, 게 네, 네.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안에 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뭐 각각의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계시는데 네네. 그 해결 대책은 대부분은 뭐 기업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초과하는 임금 인상을 좀 억제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료를 뭐 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먼저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도 한번 해보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전 국민을 하다 보니 30% 수준만 효과가 있으니 적어도 60-70% 이상의 수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 엄청난 빚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6천조 이상입니다. 기업하고 다 합치면. 네. 그럼 그거를 떠안게 되는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할 때 뭐 수요 공급 다 이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여러 가지 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건 다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님도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저와 같은 의견이셨던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게 그건 이제 복지가 네.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순환이 좀 돼야 다른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좀 조금 다른 예, 얘기예요.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네. 혹시 그 어떤 부분이 개혁신 다른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거는 복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주는 것은 다- 맞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하는 25만 원은 이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재정 거예요. 확대이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드시 허용된 기간 안에 쓸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거지 거쳐가는 것이 네, 뿐이라는 복지로 거죠. 사라진 돈이 아니란 이제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혹시 네. 개혁신당 혹은 뭐 우리 허나 대표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네. 이제 뭐 이것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던데 네.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퍼주기 저희도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챙겨드려야 되는 건 네.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 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효과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론과 많은 표가 있는 곳에서만 그 시간을 쓰고 그 포퓰리즘을 하는 것보다는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루하루 해가 쌓여가면서 아마도 국민연금 올해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13조인가요? 네. 10조 이상의 그 또 그거는 마이너스가 국민연금은 됩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 모든- 필요하다고 다 동의를 해요. 네, 그 모든-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모든 얘기를 우리 비용들이나 반대하는 이 게 세금 아니거든요. 경우는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0조 이상의 지금 그 우리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반대하지 않아요. 이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돈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 25만 원을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 가족에게 100만 원 지급이라고 생각하면 아, 된다라는 4인 가족 기준. 예, 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그럼 윤석열 정부의 그 2,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판할 수 비판할 있는가? 수가 있느냐라는 네. 입장이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재정 확대를 내로남불이다 얘기를 하는 라는 거라니까요. 생각이고요. 네네. 그 재정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25만 원이냐에 대한 답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제가 아까 거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전 국민이냐라는 네. 것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명확해야 가장 계속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이견인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자 지금요 경제 성장 경로라는 게 있어요. GDP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잠재 성장 경로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네, 침체 네, 네.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 잠재 성장 경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성장의 궤도에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게 20조입니다. 지금 적당한 이게 제가 이 전문가들 측정한 걸 보면. GDP의 2.5%몇 퍼센트요? 20%? 20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네. 그 한 3% 정도를 잡잖아요. 경제 성장을 네네 이제 우리가 지금 한 3%는 잘 3% 나오는 내지 거긴 한데요, 2.5% 지금은. 2.5% 정도는 네.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거다. 네네네. 그 밑으로 가면 침체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네.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네. 이게 최소한의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침체된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지금 못 미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뭐냐 하면 우리의 경제 순환을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수요는 지금 침체돼 가지고 소득이 지금 안 늘어나고 침체돼 있으니까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도 이게 국민들의 어떤 수요가 국민들 뭐 돈 쓰라 한다고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쓰겠습니까? 네. 그럼 이대로 놔두면 장기 침체로 빠지고 공황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럴 때 이제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이때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국가, 기업, 국민 이렇게 세 가지 이 주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기업과 국민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국가가 정부가 끼어들어서 나서야 된다? 정부가 끼어들어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를 그나마 인위적으로라도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이라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 정부가 할 수 활성화를 있는 왜 게 돈을 풀어서 하느냐에 대한 아니 말씀을 그러면 드리는 정부가 거고요.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무리 얘기를 못 할까봐 네. 예.
네, 두 가지가 있는. 15분에 나가야 재정이랑 되는데. 예, 뭐 아까 그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 재정을 같고요. 통해서 네.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저 그것이 재정을 이제 통해서 하게 네.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굉장히 네. 많이 했고요. 네. 너무 다르고요. 많이 해서 그 너무 제-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네. 재정을 풀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문제 해결을 했던 어느 나라도 없다라는 결과들이 그건 잘 있는데 그럼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뭐 네. 퍼스트 펭귄처럼 하보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미국 지금 역으로 훨씬 더 한번 많이 하는 말씀을 거예요. 드리고 IRA 싶은 법도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을 이 재정 마련책을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13조 혹은 뭐 18조 정도 되는 돈 이러- 어떻게 마련할 그렇죠. 그럼 거냐. 이러한 일이 있을 네. 때마다 전 국민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 번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재정 마련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저희 개혁신당은 네. 미래 세대만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이거에 미래 대해서 세대 지금 걱정합니다. 걱정을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아니,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를 살려야 2023 미래 세대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돌려서 경제를 살려야 했을 때 미래 세대도 경제를 사는 살릴 거죠. 수 있는 경제 가만히 효과가 놔두면서 어떻게 30% 경제가 도 살아나요? 안 된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경제 살지 않는다. 예, 그 결과가 30%의 아, 결과를 경제연구소에서 코로나 냈잖아요. 때도 살아났었고. 예, 그때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결과로 뭐 나왔으니까. 이제 KDI 가 얘기해 주셨고요. 그건 KDI 얘기고 또 다른 기관은 그 부분에 달라요. KDI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시는 네.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는 뭐 더 잘하실 겁니다. 네. 6천조 다 합치면 6천조 그리고 우리 정부 부채가 1,035조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부채가 필요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끌어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시스템을 변화해서 이 돈을 썼을 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돈을 그 쓰지 않아도 대안을 되는 제시를 것. 하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안을. 유통에 대한 걸 하든 아까 인건비를 얘기할지 아니면 그 아니 인건비를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건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네. 인건비를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한 한다는 것은 거예요? 인건비를 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인건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을 아니 드린 그러니까 거고요. 인건비를 어떻게 그러한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인건비를? 인건비에 대한 거를 조정을 한다거나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네. 하겠다라는 되게 중요. 것까지 인건비를 줄이는지 올리는지는 되게 네. 큰 차이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한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경제학자든 그 기업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아니요, 부분이겠죠. 인건비를 어떻게 다른 한다는 것으로 물타기 하지 예를 마시고요. 들어서. 아니, 그거 아니,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 해결 대책은 네. 네.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애를 써야겠죠. 그래야지 공급에 대한 네. 뭐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잠깐만요, 생산성 추가하는 잠깐만요. 임금 이 인상을 그러니까 요 허나 경제 대표님 말씀. 침체예요. 네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침체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인건비를 줄인다고요? 인건비를 늘린다는 쪽 아니에요? 임금 인상, 네, 임금 인상. 인상을 네네네. 좀 억제하는 거죠. 억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을 하는 인상을 거죠. 억제한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 침체와 더불어 물가가 인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같이 엮여져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교과서에 나온 것을 제가 네.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를 좀 억제해야지 소상공인들도 좀 덜 힘들 테니까. 뭐야, 그래서 어떻게 착한 임대료 같은 것들을 했던 네. 경우도 있었었죠.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돈을 푸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네. 번쯤이라도 검토해보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래 이 돈을 했을 때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가 부채를 이만큼 늘리게 되는 정책이긴 합니다만 네.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느 아무것도 결과로도 안 하고 어느 예, 장르라도 마무리하고. 30%도 마무리 좀 30% 정도였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좀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 이현주 의원님 마무리로 짧게만 좀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네. 이거는 복지라기보다는 재정 확대 정책이에요. 네. 과거에 그 케인지안처럼 어떤 공사 또는 그 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지출을 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한 것처럼 네. 그 조금 다른 얘기죠. 그 지역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네네. 거예요. 이것은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이전 지출을 통해서 네. 다 국민들이 지출을 하게끔 해서 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국민한테 네. 직접 가서 그 국민이 궁극적으로 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순환된다는 말씀이신 순환되는 거죠? 것을 네.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지급이 될 수밖에 네. 없는 혹시 거죠. 우리 그죠? 인구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고령화가 될 텐데 그러면 네. 경제가 성장이 좀 어려울 텐데 그때도 계속 이 그것은 이제 돈들이 나중에 나가야 될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좀- 여기서 응급적인 아, 거라는 지금 당장
당장 말씀을 문제를 드리고 해결한다? 응급적인 알겠습니다. 문제.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좀 이것을 크긴 하죠. 아니 미국은. 그것이 미국이 네. 그렇게 한 것은 너무 많이 네네네네. 했죠. 미국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네. 했어요. 굉장히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심하게 많이 썼어요. 미국은 수요 측면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IRA라든가 이런 것은 네. 생산 지원금까지 많이 정리를 좀 퍼부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필요하다. 했다. 네. 이런 거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네. 수요뿐만이 아니라 재정도 그렇고 양쪽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IRA법처럼 제가 엊그저께 그 반도체 지원법을 냈는데요. 네. 생산 지원금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좀 할 일이 그렇죠. 굉장히 많다는 공급 말씀이시죠? 측면에도 재정을 써야 네. 되고 수요 측면에도 재정을 써야 된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쓰지 않으면 현재 돈을 쓸 사람이 없고 없다? 이 침체 네. 상황을 알겠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금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황은 어쨌든요. 돈을 정부가 쓰지 않고서는 극복이 안 된다? 그럼요. 네. 과거처럼 고전적 경제학적 상식만 가지고서는 지금 상황은 극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옛날하고 같은 생각만 네. 해가지고는 안 해결이 된다. 안 돼요. 네, 뭐- 그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네. 지금 생각하는 바예요. 네. 옛날하고 그럼 이제 원칙이 충분히 달라졌어요. 네, 말씀 좀 그래서 마무리만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때와 지금이 왜 생각이 다른지는 전 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상당히 제가 설명을 의문이 드릴게요. 되고요. 잠깐만요. 아니, 그 얘기는 왜 아까도 좀 전국민 했으니까. 재난지원금하고 이 지급과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득이 아마 민주당에서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TMF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자체는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무언가의 돈을 재정을 쓸 때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미래 의견. 세대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니까 네.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계신다. 얘기고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네. 써야 할 때 안 쓰고 있다가 더 심하게 망가지면 네, 큰 네, 네. 문제가 네, 생긴다. 두 분의 뭐 의견 차이 정도는 라는, 뭐 충분히 그 말씀을 네.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네. 아마 느끼셨을 것 대안이 같고요. 없이 그냥 그렇게 네. 계속 흠집을 잡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야당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현주 의원님 그리고 허은하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좀 중간에 약간 좀 고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두 분 다? 어떤 고비가 뭐 있습니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나가다 혹시 싸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진 않죠. 그것보다는 네. 조금 의견 차이가 있으셨던 저기 거죠? 재정이나 경제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제 용어나 이런 네, 서로 좀 것들이 다른 조금 부분이 있는 얘기가 거니까. 좀 잘 안 네. 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 저 이야기는 최고위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아까 거는 처음에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또 그 일정이 바쁘셔갖고 아니, 대신 뭐, 최고위원 네. 저 지금 잘 되고 계시죠? 아니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여론조사?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가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기 목금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꼭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현주 서울. 얘기해 주시고 네, 서울. 네, 네, 서울 잘 경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일정도 많으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도 바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